삼성, 한화 플레이오프 승자는? 저희가 미리 보는 포스트 시즌 주제로 이야기 나눴을 때 단장님께서 업셋이 한 번은 일어날 거다 하셨는데 삼성이 그 주인공이 됐네요. 네, 한 번 이상 있을 것 같다라고 정확한 워딩은 한 번 이상이라고 하셨었나요? 한 번 이상은 한 번 포함한 거잖아요.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는데. 약간 지금 뉘앙스가 네. 한 번 더 일어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한 번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한 번 이상. 네. 사실 대진표 예상했을 때는 그때 출연하셨던 세 분이 다 SSG가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SSG가 어떤 점들이 좀 안 풀렸던 걸까요? 저는 앤더슨 선수의 지분이 한 80% 된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건강 이슈가요? 뭐 건강 이슈도 있지만 일단 1차전에 못 나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차전에서도 선발 역할을 못 해줬다. 의원님 보시기에 타선은 좀 어땠나요? 아니, 타선은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기대를 안 아니 크게 막 이렇게 막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줄 거라는 예상은 사실은 안 했어요. 그냥 포인트마다 그 핵심이 되는 선수가 한 방씩 때려줄 거다 정도로 계산을 했었고, 하지만 이 선발진이 이제 무너진 게 전 가장 컸다고 봐요.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이 장염이 지배한 시리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앤더슨 선수의 장염이 큰 변수였어요. SSG 선발진 중에 5이닝 이상 던진 선수는 김강현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그 정도로 선발에 부담이 갔고, 또 화이트 선수가 1차전 중책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이 첫 경기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선발 싸움에서 완전 밀리니까, 특히 단기전은 이 선발이 지배하는 선발 투수 노름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선발 투수가 중요한데 SS는 그게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약간 장염도 그렇고 비가 와가지고 좀 삼성의 휴식일이 계속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지금 삼성을 향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비가 오면서 중간중간에 쉬었잖아요. 네. 그 밑에서 올라가는 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월해지죠. 유리해지죠. 김창기 PD님은 또 하나 팬의 입장에서 내심 어느 팀이 올라오길 좀 바라고 계셨나요? 사실은 상대 전적으로 보면 SSG나 삼성이나 하나 상대로 5할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올라오든 어려운 상대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SSG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경기에서 너무 커다란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좀 껄끄러울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올라오는 편이 하나가 상대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이 타선의 기세를 보니까 둘 다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봤을 때. 결국 그 결과 삼성과 한화가 만났죠. 지난주에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시작이 됐는데 양 팀이 1승 1패씩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2차전 현장에 리포팅 갔다 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완전 다른 분이에요. 지금 변신하셨어요. 오늘이었잖아요. 락한 줄 알았어요. 네, 가죽 잠바. 모 위원님이 오토바이 타고 하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조그만 어린이도 비하인드 팬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서 너무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야구장 밖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라운드가 확실히 보이는 건 아닌데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이 사랑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화가 그 이번 시리즈를 앞두고 엄청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특히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우위를 준비했어요. 우위와 그 담요 세트를 했는데, 그래서 경기장이 진짜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든 모습, 이런 게 좀 감명 깊었고요. 이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팬들에게 이렇게 좀 많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또 예매도 그렇게 치열했다고 하던데. 저도 실제로 저희 가족들 표를 좀 구해보려고 예매를 시도했는데요. 뭐 7만 번대가 뜨더라고요. 근데 대전 이제 하나생명 볼파크가 17,000석인데 한 명당 4장씩 살 수 있어요. 한 계정당. 그러면 4,000번대 뭐 이때 끝나는 건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염원하고 있던 가을 야구가 아니었나. 아니 이게 진짜 1, 2차전이 사실 폰세 선수, 와이스 선수가 등판하면서 많은 한화 팬분들이 진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투수전을 예상했지만 두 선수 모두 좋지 못했잖아요. 위원님, 단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와이스 선수 오늘 투구하는 걸로 봤는데 몸쪽 공략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큰 경기에서 특징이라고 하면 몸쪽에 오는 공은 정확히 제구가 되지 않으면 타자들이 그냥 맞고 나가려고 해요. 큰 경기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분석을 하면 삼성 선수들이 대처를 되게 잘한다. 바깥쪽 공략은 다 때려내요. 그리고 존에서 벗어나는 공들은 굉장히 괴롭히고, Y 선수가
몸쪽으로 날리는 공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공들이 나오니까 바깥쪽 승부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 공략들을 삼성 타자들이 잘했다.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폰세는 9월 이후에 그 ERA가 3.52였잖아요. 첫 패도 하고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와이스는 저는 1회 봤을 때는 와, 못 치겠다 싶었어요. 1회 포인트는 이 체인지업이 엄청 좋았거든요. 체인지업이 삼성이 그 상위 타선이 다 좌타자잖아요. 네. 좌타자한테 다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야, 이거 마구다. 저는 못 치겠다 싶었는데 3회 그렇게 비기닝을 허용할 줄은 몰랐어요. 타선이 한 바퀴 돌면서 패턴을 바꾸더라고요. 그 뭐 왜 바꿨나 싶을 정도 저는. 그 아마 디아즈 선수에게 적시타 맞을 때 선상 2루타를 맞을 때 그게 아마 체인지업이었을 거예요. 체인지업이 1, 2회보다는 조금 무뎌졌다. 그렇게 보여졌었어요. 김경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발 투수가 보통 1, 2회를 잘 넘기면 5회까지 쭉 끌고 가는데 이 두 선수 모두 특히 와이스 선수는 3회부터 무너졌다. 그래서 야구가 참 어렵다. 공식적으로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했고요. 더가웃에서 이렇게 보면서 구위 자체는 크게 본인이 봤을 때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두 선수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경문 감독의 말은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피칭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희망을 남겼습니다. 1승 1패하긴 했지만 폰세 와이스 선수 경기였다는 점에서 한화 팬들은 지금 좀 심경이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은 조금 반반이에요. 실망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당연히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폰세 와이스 선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마음과 그 두 선수를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 엄마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폰세 선수는 사실 초반부터 좋지 않았는데도 김경문 감독님께서 6회까지 기회를 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불펜을 아낄 수 있었던 결정이었지만 그땐 좀 불안불안하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이 감독님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해 가는 대목이고요. 1차전 있잖아요. 5경기 중에 1차전이고 1선발인데 조기에 강판시키기는 조금 어렵다고 봤거든요. 6회까지 끌고 간 건 저는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1차전을 그 기다리고 있는 팀 입장에서 지는 상황은 빈번해요.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찌됐든 폰세 선수가 6이닝을 끌어주는 것 자체가 점수를 줬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효과가 분명히 크다고 봅니다. 저도. 네. 한화 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폰세 선수가 그렇게 점수 준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일단은 폰세 선수가 그렇게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에 있는 어떤 투수가 폰세 선수보다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폰세 선수를 내리고 교체했을 때 과연 그 선수가 공략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사실 있었고 2회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안정을 찾아가서 그래서 폰세 선수를 끌고 가는 판단 자체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문동주 선수가 불펜 등판에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제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될지 뭐 4차전 선발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뭐 이야기 있을까요, 기자님? 지금 김경문 감독의 경기 전 인터뷰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겠다. 다만 오늘은 2차전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경기 전에 얘기를 할 수는 했었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예정대로 4차전의 선발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 그런데 경기 상황에 따라 3차전에서 뭔가 박빙의 상황이면 가장 지금 현재 팀 내 구위가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 뒤에 붙이든지 마무리를 쓰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문동주 선수? 저는 문동주는 불펜으로 쓸 것 같아요. 4차전 선발을 쓰려고 했으면 2차전 대기를 하기 어렵거든요. 대기를 하기 어려운데 2차전에 불펜 등판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4차전 선발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등판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4차전 선발이 문동주가 아니면 그 대안은 제가 볼 때 정우주예요. 근데 정우주 선수가 오늘 중간에 나와서 29만 던졌어요. 사실 그 다음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던져야 될 상황인데 거기서는 서브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4차전 선발이 정우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대목에서. 왜냐하면 지금 김선 마무리는 이제는 거의 불가한 상황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신인 정우주한테 주기는 어렵고 박상원이나 한승혁이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지금 문동주 카드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3차전도 문동주는 대기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근데 결과는 다 틀리던데. 아, 그렇지. 그러면 하나 찐팬이신 PD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3차전을 지게 된다면 4차전은 문동주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을 다 대기시켜서 이렇게 정말 짧은 이닝 전력 투구로 한 3이닝 정도로 끊어가는 오프너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5차전도 불펜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략을 또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김서현 선수 아까 단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의 그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회복하진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점에서도 한화 입장에선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서현 선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좀 와일드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와일드함이 안 보였어요. 사실상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돼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아서 변화구에서 안타도 많이 맞았었고 바깥쪽 공략에서도 홈런도 맞았었고 그런 부분에서 김서현 선수는 이 우타자한테 몸쪽으로 파고드는 이 테일링이 걸린 이 패스트볼이 정말 큰 무기거든요. 근데 이제 타자들이 워낙에 몸쪽으로 오는 공은 붙어서 뭔가를 제스처도 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공들이 좀 살기가 힘든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제 김서현 선수 마무리 또 등판할까요? 김경문 감독의 선택인데 과거의 김경문 감독을 보면요, 약간 이 명분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한번 정해놓은 이 플랜을 잘 안 바꾸세요. 한번 세팅해놓은 걸 크게 안 흔드는데 그냥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서현이 지금 마무리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한 심정. 감독님도 인터뷰하는 거를 좀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경원 감독 스타일이면 김서현을 마무리로 쓸 가능성이 1이라도 있으면 멘트를 어떻게 보면 김서현 마무리로 계속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를 보면은 김서현을 마무리로 안 쓸 것 같아요. 거의 배제한 상황. 김서현 앞으로 어떻게 살려야 될지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정규 시즌하고 다르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김서현 마무리는 좀 어렵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안은 문동주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진짜 다른 대안이 하나가 더 있다면 오늘 경기 봤을 때 주연상 괜찮더라고요. 근데 주연상을 마무리로 쓸 수 있겠냐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문동주 카드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전 마무리를 결국 김범수 선수가 나와서 했잖아요. 근데 항상 한화이글스의 마무리 계보는 다 저한 투수였다. 구대성, 그리고 잠시 뛰었던 토마스 선수, 그리고 정우람 선수. 그 뒤에는 김범수가 할 수도 있지 않나. 어제 던지는 거 보니까 의외로 정우람 선수의 모습이 좀 겹쳐 보였어요.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범수 선수 커브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첫날. 네, 첫날 마무리 뒤에 나와서 마무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커브 구종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더군다나 이 삼성의 좌타 라인이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무리로 또 쓸까라는 생각은 좀 약간 물음표. 네. 가 있어요. 근데 PD님 표정은 완전히 이제 신뢰하는 표정이신데요? 믿기 쉽지 않죠. 항상 그- 김범수. 그 항상 1위 1비 하시는 분이라. 근데 사실은 김범수 선수의 성장 과정이 한화이글스의 성장 과정과 항상 그 헤매던 그 과정이 한화이글스의 이 상승 곡선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 10년 이상 부진하다가 올 시즌에 완전히 개화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FA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마무리로 놓고 보지 말고 그냥 중간 상황에서 좌타 라인이 걸렸을 때 김범수 선수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저희가 이번엔 타선 얘기 한번 해볼게요. 타선에서 좀 눈에 띄었던 선수가 있으실까요? 먼저 위원님부터. 한화 이제 타선에서는 최은성 선수가 어제 경기 1차전에서 정말 대단한 상황에서 이제 한번 해줘서 이겼었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선수들이 조금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수도 좀 빈타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노시환 선수도 이제 홈런을 때려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노시환, 최은성 그 라인 그 최은성 선수가 진짜 이제 역전도 하고 쐐기까지 박으면서 진짜 멋있었잖아요. 네, 그 2타점 적시타를 때리는 그 상황이 무사 상황에서 앞에 타자 2명이 이제 못 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점수가 못 나면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그냥 거기서 점수가 못 나면 경기를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최현성 선수가 2타점을 만들어내면서 가지고 왔던 부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요한 상황에서 하는 타자는 아마 최현성이 아닐까.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위원님 생각이 났는데 위원님께서 또 혹시 시즌 초반 때처럼 전화하셔가지고 최현성 선수가 잘한 거 아닌지. 그건 노코멘트 할게요. 왜요? 그건 노코멘트 할게요. 일단 전화를 하긴 했어요. 네, 최현성 선수 전화했었고 내가 타선에서 꼽을 애가 네밖에 없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너 준비 잘해라. 내가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김없이 또 쳐주더라고요. 네. 또 다른 분들은 눈에 띄었던 타자 한 번씩 꼽아볼까요? 저는 문현빈 선수. 그러니까 일단 1차전 승리를 가는데 최현성 선수도 잘했지만 이 문현빈 선수가 앞에서 3안타를 때려주고 확실히 문현빈 선수가 성장했다는 걸 가을 야구 첫 경기에 보여줬고 오늘 2차전 같은 경우에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야 문현빈 선수가 하나 타선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구나. 이 선수가 터져야지만 하나가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봤습니다. 근데 하나는 전반적으로 사실 상위 타선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리베라토 같은 경우에 오늘 그 밀어서 홈런 친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밀어서 그러니까 홈런 치는 선수는 좀 무섭거든요. 상대팀 입장에서 자존감을 넘겼잖아요. 사실 무섭기는 사실 디아즈가 무섭죠. 근데 상대팀이 봤을 때는 그 리베라토는 되게 까다롭게 보일 것 같아요. 네, 밀리고 당기고 다 하니까. 이 얘기들을 다 들어보고 김창기 PD님은 어떤 선수를 꼽으시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선수를 다 말씀해 주셔서 근데 저는 손아섭 선수도 되게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1차전에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좌완투수로 바꿨잖아요. 그게 타자 입장에서는 조금 나를 무조건 잡고 가겠다 그런 프레셔가 엄청 느껴지는 상황에 또 왼손에 볼 빠른 배찬승 선수를 투입해서 나를 완전히 잡고 가겠다 그런 상황인데 바깥쪽에 빠지는 슬라이더를 정말 배트에 한 1mm 정도 스친 것 같아요. 그렇게 커트하고 제구 흔들린 사이에 패스트볼을 받아쳐서 2루타를 치는 모습 보면서 이런 부분이 베테랑의 힘이다. 손아섭 선수가 그토록 열망하던 가을 야구.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때 소리 지르셨다는 루머가 있다는데요? 소리는 안 질렀어. 그럼 그냥 그러면서 바로 하이라이트 편집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손아섭 선수? 바로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화 타선에서 아쉬웠던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쉬웠다기보다 보통 이렇게 한 2주를 쉬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타선이 1차전은 고전하고 2차전부터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였어요. 그게 좀 의아해요. 뭘까요, 위원님? 사실 오늘은 조금은 성급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너무 빠른 공격 그냥 무턱대고 치는 느낌도 살짝은 보여서 너무 이 분위기를 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요. 1, 2차전 모두 타선의 활약이 좋았는데요. 위원님의 뒤를 이을 가을 남자 한 선수 꼽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김영웅 선수. 와, 김영웅 선수는 오늘 2차전도 그렇고 1차전도 그렇고 너무 좋은 활약 보여주더라고요. 단장님께서는 어떤 선수 꼽으시겠어요? 지금 저도 김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영웅 선수가 작년에 가을 야구 잘했잖아요. 올해는 정규 시즌 좀 부진했는데 가을에서는 좀 잘하고 있어요. 가을에 강한 남자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빼면 아무래도 디아즈 아닐까요? 디아즈가 지난해에도 그 포스트시즌 강했는데 올해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강한 좀 중요한 승부처에 강하더라고요. 158타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김창기 PD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계 대상 1호는 누구였나요? 근데 사실 이 게임을 해보니까 디아즈 선수보다도 그 앞에 출루해주는 그 1, 2번 김재찬, 김성현 선수가 정말 그 압박감이 너무 프레셔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단타 하나에도 3루까지 가버리니까 단숨에 스코어링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디아즈 선수가 나와서 최소한 외야 플라이는 가볍게 쳐줄 수 있는 선수니까 너무 큰 압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김지성 선수가 왜 이렇게 자주 타석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유지혁 선수 네, 나와서 포볼로 출루하고 김지찬, 김성현 선수가 만들어주니까 투수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디아즈, 김영우 선수한테 그냥 딱 걸려요, 그냥. 근데 거기서 또 두 명이서 또 해결을 해주니까 그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구자욱 선수가 조금 더 활약을 해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좀 아쉬웠을까요? 그 타선에 있는 선수들이 다 잘 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구자욱 선수가 잘 해내고 있고 베테랑답게 잘 대처한다라고 느끼는 게 어찌됐든 1차전에서도 1-3루 상황에서 안타를 만들진 못했지만 희생플라이를 쳤고 그리고 2차전에서도 만루 상황에서 어찌됐든 동점타를 만들어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뒷타자에게는 엄청난 큰 도움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한화는 이제 믿고 있었던 원투펀치가 좀 좋지 않았던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최원태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에 의해서 또 한 번 가을 남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조 가을 남자로서 어떠셨어요? 최원태 선수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죠. 그때의 이제 구종 중에 포인트는 전 체인지업이라고 봤거든요. 그 체인지업으로 많은 삼진을 만들어냈고 범타도 만들어냈어요. 근데 2차전에서는 이 체인지업보다 패스트볼이 부위가 너무 좋았어요. 체인지업이 안 되니까 그 강민호 선수하고 그때 중간에 한번 타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변화구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때는 정말 부위로 승부하더라고요. 네, 오늘 뭐 평균적인 구속 자체가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었고. 김창기 PD님은 최원태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평가하자면 정말 얄밉게 잘 던지고 요리조리 범타 유도를 할 수 있는 공들을 잘 던지고 하나 타선이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카운트에 나오는 걸 보고 범타 유도할 수 있는 공들을 적재적소에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이런 선수인데 왜 정규 시즌에 좀 부진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이 포스트 시즌이 최원태 선수 인생에도 좀 터닝 포인트일 것 같아요. 좀 투구의 답을 찾은 게 아닌가. 저도 오늘 던지면서 이렇게 구위가 좋았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다른 투수였어요. 네. 최원태 선수가 구위가 한참 좋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돌직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타자들한테 물어보면 최원태 선수가 잘 던진 날은 꼭 진짜 돌멩이를 치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2차전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1차전에 나왔던 가라비토 선수가 좋지 않았던 점이 또 좀 우려가 될 것 같은데 사실 한화한테 굉장히 강했던 투수잖아요. 뭐가 그렇습니다. 좀 문제였을까요? 내부에서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좀 많이 서두른다는 느낌을 많이 좀 본인의 이제 평소 패턴대로가 아닌 이제 큰 경기, 중압감 이런 거에 대한 좀 다소 부담을 좀 느꼈다라는 뉘앙스가 안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또 2차전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김세윤 선수가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구속이 조금 떨어졌어요. 보면 김재훈 선수는 희한하게 2kg, 3kg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오늘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좀 며칠 쉬어서 그런 건지 원래 불펜 투수들은 좀 오래 쉬면은 구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3일 쉬어서 좀 구위가 좀 떨어졌나 싶더라고요. 삼성 불펜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나요? 이호성 선수가 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제도 나와서 일단 두 타자 상대까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호성 선수는 오늘 경기도 그렇고 충분히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하나 오른손 타자들 한두 타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불펜들 단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지금 정우도 잘 던졌고 배찬성도 어제 1차전에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은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맞아서 이렇게 크니까 선수들이. 피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보통 보면 이 선수가 쫄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안 주잖아요. 배찬승은 그냥 막 던지잖아요. 그런 게 좀 마음에 듭니다. 혹시 또 그 외 삼성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원태인이에요. 원태인 선수가 지금 정상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1차전 끝나고 원태인 선수가 3차전에 못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비가 와갖고 몸을 2번 푼 게 그게 조금 데미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4차전도 못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오늘 박진만 감독은 몸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이제 비 37분 연기됐을 때 그때 뭔가 약간 좀 뭐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가 또 하루 연기되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4차전에는 저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 팀이 1승 1패씩 가져간 상황에서 내일이면 3차전이 이제 열리는데요. 선발로는 류현진 선수, 후라도 선수가 등판한다고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만나서 오늘 기자들이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어느 때보다 좀 자신감이 좀 차 있는 모습. 그리고 정규 리그에서도 잘 던졌지만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던 모습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 포스트 시즌에 좀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던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후라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 준 플레이오프에서 거의 시리즈를 끝내주는 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지금 가장 기대를 거는 포인트 후라도 선수의 이 경기 지배력. 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류현진 선수가 오랜만에 이렇게 가을에 등판하는데 어떨까요? 아마 한국에서 포스트 시즌 마지막 2007년 플레이오프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연도만 따지고 보면 정말 1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뭐 하나이글스에서 그때는 거의 막내였는데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동안 경험도 많이 했을 거고. 잘할 것 같으신가요? 사실 류현진을 믿지 않으면 하나를 믿을 수 있는 투수가 없잖아요. 코칭 스태프들도 류현진 선수가 제 몫을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하나가 2차전에선 타선의 활약이 좀 아쉬웠는데 이제 후라도를 상대하잖아요. 어떨까요? 큰 점수를 내기는 어렵다. 아무리 많이 점수 내봤자 3점 이내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한 불펜의 싸움 그리고 작전 야구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모른다. 폰세 와이스도 점수를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이 시리즈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단장님도 오늘 진짜 예측하기 어렵다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예측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투수전이라고 생각했는데 타격전이고 2차전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가 1차전에서 타격감이 좋았으니까 2차전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라도가 하나전에 정규 시즌 때는 극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ERA가 0.64였으니까 이건 거의 못 치는 투수예요. 게다가 지금 6위를 쉬었어요. 충분히 쉬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후라도가 그렇게 극강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알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보면. 그러면 1, 2차전을 우리가 봤으니까 3차전에서 양 팀은 어떤 점을 보완해야겠다 하는 것들 한 번씩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도 사실 삼성은 지금 작전에서 성공한 적이 희생번트 성공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후라도 류현진 선수가 이제 맞대결을 펼칠 때는 이제 작전이 어느 정도는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안 성공할 될 때도 수 됐다. 있다. 네, 성공할 때도 됐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보면 앞선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는 다 선취점을 뽑는 팀들이 결국 승리를 했어요. 근데 앞선 지금 1, 2차전까지는 선취점을 뽑는 팀들이 다 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3차전부터는 후라도, 유현진, 이 극강의 에이스들이 이제 붙으니까 선취점을 뽑는 팀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단장님 의견 궁금한데요. 저는 투수 교체가 키가 될 것 같아요. 뭐 유현진이나 후라도 같은 선수가 분명히 좋은 투수긴 하지만 6, 7에 던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투수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이게 6, 7에 던진다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예측이지 또 그 앞에서 강판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투수 운영이 되게 키더라고요. 이번 포스트 시즌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투수 교체, 불펜 운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삼성 경기 봤을 때는 구자욱 선수를 조금 뒤로 조정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뭐 한 5번이나 6번 정도로 조정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박병호 선수가 있잖아요, 삼성에. 한 번쯤은 뭔가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나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러면 양 팀의 키플레이어 한 번씩 뽑아주세요. 오늘이 그 김경문 감독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우주 선수를 가장 중요한 상황에 쓰겠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상황이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투아웃을 막 잡고 이닝을 마무리해줬고. 그래서 정우주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할 텐데 얼마큼 막아주느냐가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자욱 선수의 부활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부진할 선수는 아니거든요. 에버리지가 있는 선수였고 그리고 감이 좋은 상태로 후반기를 질주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들어왔잖아요. 본인의 페이스를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욱 선수 타순 조정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근데 타순 조정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특히나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마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위 타순에서 우타 이제 스페셜리스트 정도, 뭐 이성규 선수나 김원고 선수, 박병호 선수 이 세 명 있잖아요. 이 세 명의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지 저희가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승 몇 패로 어느 팀이 올라갈지 예상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오, 김창기 PD님 사진 처음 봤어요. 누구세요? 몇 살 때예요, 저게? 4년 전 아, 4년 동안 벌크업에 성공을 하셨네요. 사실 이 승부 예측이 중요한 이유가요. 그동안 와이어 투 와이어를 외쳤던 회장님이 방심한 사이에 김강민 의원님이 1위를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선두를 달리고 계세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짜 야금야금 조용하게. 따라와서 저는 격차가 상당할 줄 알고 여유 있게 물어봤는데 역전됐다는 진짜. 이 말을 듣고 좌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승부 예측이 정말 중요해진 건데요. 한번 이유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먼저 위원님부터. 1승 1패를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3차전이 이제 누가 올라가느냐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먼저 2승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하는 팀이. 근데 그래서 유현진 선수에게 그냥 한 표를 던진 거죠. 정세영 기자님은요? 3, 4차전이 홈에서 열립니다. 대구 홈에서 원투펀치가 아까 삼성이 자랑하는 원투펀치가 나온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예측을 했는데 한입코 보니까 단장님하고 똑같이 예측을 해갖고 이거 어떡하지? 단장님의 기분이 이쪽으로 뜨는 순간 망했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소영 씨랑 저랑 저랑 예측이 똑같아요. 똑같네요. 단장님은 왜 저렇게 예측하셨어요? 라팍에 사는 것도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는 원태인 선수가 4차전에 정상적으로 나올 거냐. 근데 오늘 감독 인터뷰에서 박지만 감독이 몸 상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한 점을 제가 믿고 믿고 아까 못 믿는다 진짜. 그러니까 그걸 믿고 저는 그 약간 원태인 선수가 세모가 아닐까 지금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저렇게 예측했거든요. 현장에 갔다 오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네. 네. 말을 해주세요. 아니, 말을 해주세요 지금. 저는 박지만 감독님 선글라스에 비친 제 옆모습밖에. 네. 저는 그래서 이 예측을 할 때 네. 저는 원태인 선수가 삼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그런 상황마다 원태인 선수가 다 승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이제 어찌됐든 3차전에 못 나온다. 이제 저도 딱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하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1차전 끝나고 원태인 선수가 3차전도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때 저는 쉽지 않겠구나. 하나가 거의 3대0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삼성이 이겼어요. 그 흐름이 지금 라이언스 파크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네. 그리고 원태인이 나올 수 있다면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전은 프라도가 나와서 이기고 4차전 원태인이 나오면은 분위기 넘어가요. 분위기 넘어가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원태인 나오면 바로 가라비토도 붙을 수 있거든요. 불펜에서. 그러면 뭐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중에 유일하게 5차전까지 채워서 간다라고 예측해 주신 분이 김창기 PD님이시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뭐 1승 정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원태인 선수는 사실 공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4차전을 한다. 그럼 5차전에 다시 폰세가 좀 명예회복을 위해 등판해서 정말 에이스다운 모습 한번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창기 PD 예측대로 만약 5차전 간다. 선수들도 되게 힘들어요. 5차전 가는 거는. 마지막 경기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근데 좋아하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다. 방송국? MBC는 좋아한다. 5차전 MBC가 중계 MBC가 이제 5차전 중계 예정이다. LG도 또 허수연 좋아하죠. 총재님도 LG도 좋아하고. LG도 좋아하고. LG도 좋아하고 총회님도 좋아하신다. 뭐 그 정도.